지금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기 셰프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부부가 함께 먹을 포카치아를 구워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포카치아가 왜 이렇게 속은 푹신하고 겉은 바삭한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은 빵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빵을 만들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사랑해온 포카치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카치아는 사실 피자보다 훨씬 오래된 빵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보다도 이전, 사람들은 밀가루와 물을 섞어 뜨거운 돌 위에서 구워 먹었는데요. 이 빵이 바로 포카치아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트를 넣고 잘 섞어서 잘 녹여서 지금 한 몇 분간 이렇게 두었는데 이제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스트가 물에 넣고 설탕과 혼합이 되면서 이때쯤 이제 밀가루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가스가 올라와서 발효를 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밀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는 그냥 아침 시간에 번거롭지 않고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 따로 채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밀가루를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걱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크래퍼로 이렇게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도 지금 넣어주죠. 레시피에 따라서는 보면 물에다가 같이 넣어서 아예 밀가루 넣기 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밀가루와 물과 이스트 그 다음에 설탕이 잘 섞이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올리브를 넣어서 반죽을 해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저는 오늘 조금 쉽게 다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사 먹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좀 약간 이제 부담스럽고, 우리 부부가 이제 장사할 땐 그래도 매일매일 현금도 들어오고 수입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생활비를 좀 최대한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기도 하고, 또 이왕지사 해먹는 음식이라면 내가 직접 재료를 사서 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제 며칠 전부터 빵하고 간식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 포카치아를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걸 아주 좋아해요. 저도 샌드위치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보다는 바로 방금 구운 따뜻한 포카치아, 표현을 하자면 겉바 속촉, 요즘 말로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포카치아를 훨씬 좋아하는 편입니다. 포카치아는 아마 로마식 피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발효 대략 이렇게 섞었습니다. 1차 발효를 한 30분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긴 행군을 할 때 포카치아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왜냐하면 빵 하나 있으면 올리브 오일 그리고 소금만 있으면 훌륭한 한 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에너지바 같은 존재, 그런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아침에는 빵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거의 아침을
빵으로부터 시작을 했네요. 제가 뭐 소스나 또 돈가스 또는 함박 스테이크 등이 모든 걸 사실은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소위 수제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을 이렇게 통상적으로 밥, 국 또는 뭐 몇 가지 반찬 이렇게 해놓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토스트나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을 막 먹었던 게 거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뭐 습관들이 뭐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침에 뭐 밥보다는 빵이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뭐 사 먹는 것보다도 한번 직접 만들어 먹어보자. 이래서 빵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붙여놨더니 들어붙었네요. 네. 랩을 씌울 때 이 반죽에 붙여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포카치아를 그냥 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또 간식으로도 먹고 와인 안주로도 먹고 어떤 지역에서는 카푸치노하고 함께 먹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한 가지 빵이 하루를 모두 책임지는 그런 셈입니다. 저도 로마에 처음 방문했을 때 포카치아가 피자인 줄 알았어요.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포카치아와 피자를 헷갈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포카치아는 그냥 빵입니다. 그렇죠? 빵 위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토핑을 올리기도 하는데 피자는 조금 다르죠. 피자는 비슷한 반죽이긴 하지만 얇게 펴서 그 위에 소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서 완성하는 그런 요리인데 포카치아는 뭐 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포카치아가 먼저 태어나고 아마 그 포카치아를 응용해서 아마 이 피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세 번째 폴딩 작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까보다도 이렇게 늘어나는 뭐랄까 범위는 좀 좁아졌는데요. 안에 굉장히 많이 부풀어오른 풍성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느낌도 굉장히 많이 탄탄해졌어요. 아까는 이제 수분이 많아서 굉장히 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폴딩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20분 정도 더 휴지를 식힌 다음에 분할해서요. 팬에 분할을 해서 패닝을 하고 약 한 1, 20분 정도 더 휴지 식힌 후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반죽을 분할해서 패닝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구멍을 내주는데요. 왜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 구멍은 올리브 오일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든 작은 웅덩이 같은 곳입니다. 구멍마다 올리브 오일이 스며들고 굽는 동안에 겉은 바삭해지게 만들고 속은 촉촉해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단순히 모양을 내거나 장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아주 과학적인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 사람들 중 특히 이 제노바 사람들에게는 이 포카치아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집집마다 손맛이 다르듯이요. 포카치아도 각 그 가게 집집마다 모양이나 또는 맛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아주 얇은 뭐 피자같이 얇은 그런 도우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주 두꺼운 빵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토핑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 제노바 사람들 특히 이 포카치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우리 포카치아가 뭐 세계 최고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아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노바의 포카치아는 올리브 오일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먹는 사람들은 빵이야 케이크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겉은 아주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할 정도로 하지만 한번 맛보면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제노바는 또 유명한 소스가 하나 있죠. 제노베제 소스라고 하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바질 페스토 제노베제 소스라고 합니다. 바질 페스토 소스로도 또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이태리에는 도시마다 독특한 그 로컬리티가 강한 그런 음식들, 음식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휴지를 시키는 동안에요. 함께 마실 커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토마토 샐러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토마토는 저희 마을에서 좀 떨어진 서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우스지만 토경 재배로 토마토 농사를 하시는 분이 이쁜 거는 파시고 좀 못생긴 것들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걸로 제네베즈 소스를 버무려서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서 포카치아 커피 이렇게 곁들여서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질 페스토도 얼마 전에 만들어 두고 냉장 보관해서요. 파스타도 해 먹기도 하고 샐러드도 이렇게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합니다. 아주 유용한 그리고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입니다. 이제
빵이 다 구워졌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부부의 작은 아침 식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 이야기, 빵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잘 됐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잘 됐는데? 색깔도 지난번보다 지난번에는 그람 수를